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를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간단히 보실게요. 현재 장기, 중기, 단기 계좌 어떠한 매매 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프로젝트는 XXL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고 원칙대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월수금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마다 30주씩 매수할 계획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투자하셔서 지금 9% 가까운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전환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현재 주식 비중, 현금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은 66%, 한 1억 2천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금은 34%, 한 6,5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자산은 1억 9천 정도 유지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비중도 자세히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는 XXL에 대한 비중이 24%로 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XXL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한 30% 정도 늘릴 계획인데 과연 음전 상태가 다시 와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한번 차분히 한번 볼게요. 이번 주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좌 전체적인 수익률은 100% 정도의 수익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철저히 관리하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다. 지금 시장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 마음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월의 발언이 무엇이고 앞으로 미 대선이 있는 그 가운데 터질 만한 게 있는데 계속 덮어가고 베일에 감싼 느낌이 더욱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흐름 종목들 엔비디아, 테슬라 과연 이 주인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될지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 이 무수한 안개 속에서 빗살 쳐오는 이 빛 속에서 우리는 투자자는 차분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고 적절한 비중에서 현금과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죠. 10년물 채권금리 3.6%, 원달러 환율 1315원, 빅스지수가 14.13입니다. 네, 지금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네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나스닥이 하락 마감해주게 되었고 하락이 있었던 종목들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가장 큰 하락세가 애플이 있었고요. 공포탐욕지수는 그래도 가운데 51점으로 중립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동향표도 한번 보시더라도 금리 인하의 확률이 지금 50pp에 대한 인하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4일날 이렇게 25pp와 50pp에 대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50pp 인하의 확률이 지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19일날 새벽 3시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추석 연휴 다 지내고 아침에 눈 뜨면 금리 결정 뚱뚱 확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pp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장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높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격한 상승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못한다라는 점, 7월에 제때 인하지 못해서 이번에 한 번에 긴급 처방으로 인하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와 부정적인 해석도 받아들일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가장 베스트는 우리가 50pp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25pp 정도만 인하하더라도 와 불확실성 해소다, 다행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우려감 해소로 증시엔 오히려 25pp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 승리 확률 보시더라도 현재 트럼프, 해리스, 박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9일 정도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해리스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이 관련된 통화량이 어떻게 급증하고 줄어들고 있는지 파악해 볼 만한 내용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이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던 이유가 아이폰 16 이번에 나오죠. 사전 주문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주문이 부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 이상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이 뭐 AI 탑재해서 AI 비서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2년마다 옛날엔 바꿨던 것 같은데 굳이 지금은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이제 쓰면 그냥 고장 안 나니까 그냥 꾸준하게 뭐 카톡, 전화, 문자, 뭐 가끔 뭐 유튜브 이런 거 SNS 정도만 되면은 이상 없지 않나, 좀 속도 느리면 삭제하고 이런 정도만 사용하게
되면서 핸드폰을 바꾸는 이 주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있고, 중간중간 소프트웨어 정도 업데이트와 좀 어플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추세가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인텔이 급반등세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군사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35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반등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소식 간단히 보실게요. 네, 최근에 테슬라가 긍정적인 모습이 뭐였죠? 4680 배터리 1억 개 생산이 자축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1억 개 이상의 배터리 생산율이 기울기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기업의 이미지 전환으로서 발판을 조금 다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개수 1억 개, 1억 개 정도의 이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이 옵티머스가 이 진짜 사람 관절처럼 유연하게 잡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 옵티머스의 이 부드러운 이 관절, 그러니까 인간이 공장에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갖추고 있는 부분도 챙길 수 있고, 배터리 부분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서 3차원적인 3단계의 이미지 전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AI 테마, AI 이 흐름이 다음 지나가게 된다라면 다음은 에너지적인 부분으로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중국 차량에서 FSD에 대한 버튼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중국에서도 이번에 발표될 로보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FSD 출시할 가능성도 더욱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에서 FSD에 대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암시를 통해서 진짜 테슬라 안에, 이 모델 시리즈 안에 FSD에 대한 버튼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보시더라도 FSD 이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지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와이파이를 좀 연결을 해서 좀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 내에서 FSD가 법적으로 좀 완화가 되고 규제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면 또 10월달에 로보택시 FSD를 주된 내용으로 운행을 하게 되니 연말에 10월달에는 테슬라가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자율주행에 대한 진짜 중국인들의 수요와 긍정적인 비전이 테슬라에게 한 번 더 컨턴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10년물, 2년물 국채의 여기 역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국채의 금리인데요. 지금 검정색이 2년물이고 하늘색이 10년물인데 보시더라도 역전화가 해소가 되고 정상화가 되는 그 교차점 있죠. 교차점이 왔을 때 그 뒤로 1년 안에 경기 침체, 경기가 불안했던 상황이 초래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0년도 닷컴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지금 2024년도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1세기 들어서 4번 정도의 이 교차점 해소가 되고 그 뒤로 6개월이든 1년 안에 경기가 불안했고 증시가 크게 폭락이 왔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지금 교차점에 오고 정상화가 된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로는 50pp 이하의 확률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률로 봤을 때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네, 어떤 해석이냐 보시면 1년 안에 침체가 오지 않고 피한다라는 이 가정이 되었을 때 증시는 연말과 그 1년 동안의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1년 안에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침체를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연말에 정말로 1년 동안의 연말 강세보다도 약세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페드 레이트 컷, 이 중간 지점에 온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의 컷에 대한 중간 지점에 온 상황입니다. 여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발표되는 중간중간 상황에 대한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파랑색은 침체가 없다, 지금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연말 강세가, 그리고 꾸준하게 1년 동안 상승세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아니다,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안하다, 그래서 50bp, 75bp 이렇게 비컷 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되어지고 1년 동안에 이런 주가 하락세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금리 인하 이번에 하락한다고 해서 인하한다고 해서 100%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 항상 반대편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정말 투자자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25pp 하면 평균적으로 그래도 평균이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50pp 한다라고 하면 좀 침체를 우려해서 긴급 처방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또 부정적으로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pp, 50pp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보셨던 2년물, 10년물 정상화 됐을 때 이런 확률이 침체가 다가왔다는 이 확률이 조금 좀 확률적으로 부정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시계열성 S&P 500 한번 보시면 초록색이 2024년도고요. 그리고 하늘색이 대통령 선거가 없었던 해고, 이게 좀 푸른색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한 해인데,
한데 지금 시계열적으로 한 9월달, 10월달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우리 9월달 중반부 지내고 있죠. 근데 9월달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반등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이 들고요. 진짜 관건은 대통령 선거 한 달 전 바로 10월달, 10월 중순이 큰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으면서 이때가 2024년도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고, 시기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9월달은 지금 현재 힘든 구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10월 말과 9월 말과 10월 초에 기술적 반등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달 전 10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폭락에 대한 확률적 관점도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76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S&P 500의 시즌성, 계절성이 말해주고 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여러 관점에서 통계적인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어떻게 되나요? 질문 주시면 선거나 선거 이후에 11월, 12월, 1월까지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9일날 미국 금리 결정, 20일날 일본 금리 결정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50bp 인하를 하고 그 다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경우가 나오면 시장은 정말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본이 엔케리 청산 뭐 이런 워딩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공포감이 확전이 되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불확실성 해소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이 원하는 건 이 해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결정하고 파월이 나와서 연설하는 그 워딩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제스처들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에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25pp야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갈 것 같지만 50pp 하면은 좀 시장이 오버스럽게나 좀 과민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여태까지 4년 동안에 참았던 이런 기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우려감, 불확실성이 한 번에 지금 터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25pp, 50pp가 안개를 어떻게 개어낼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그윽한 안개를 만들 것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상황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생각이 또 궁금을 해서 또 도움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 9월달에 25pp, 50pp, 75pp 정도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죠.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제가 우려가 됐었다. 이 추세 상단에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부분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조금 음봉이 길게 나오고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5일선도 지켜주고 그리고 60일선도 지켜주면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트코인 또한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 작은 추세 안에서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 상단에 맞고 이 상단 조금 고점이죠. 고점에서 상단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 나스닥 100, 비트코인 24시간 움직이는 이 지표들이 좀 부담이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하락을 해주는 것 같아요. 비트 같은 경우는 57.4K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 하락 추세가 다시 반등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하락할 것인가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 테슬라 보시면 테슬라는 반면에 좀 건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아주 튼튼한 든든한 모습으로 움직임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232, 234 이 저항 매물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이렇게 계속 테스팅 하려는 모습이 그래도 의지는 살아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리나 한계 된다라면 테슬라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높다. 그리고 트럼프 미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테슬라는 올해 연말과 25년도 연초에 긍정적인 모습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슬라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지켜주면서 행보와 여기 저항을 돌파하려는 테스팅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이 강력한 지겨웠던 이 저항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바 반등해줬다는 점에서 이러한 뚱뚱뚱 세기형으로 이렇게 준비 단계인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좀 심상치 않았었죠. 그 어떤 의미였죠? 맞습니다. 21선, 61선 여기 이동평균선이 좀 저항으로 될 가능성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조금 하락을 하고 좀 도지의 형태로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는 에너지가 한번 응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평선, 21선과 61선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대장이긴 때문에 빨리 상승한 것도 맞지만 하락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지수도 좀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승하더라도 여기 저항 매물이 든든하게 무거운 돌들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1배수 보시죠. 네, 반도체 1배수가 여기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좀 우려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5일선이 200일선을 지금 골든크로스가 쬐끔 나오고 여기 200일선 파란색을 지지를 받아주고 마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대음봉 이 중간선을 좀 지지를 하려는 테스트 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게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좀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 121선 229 라인까지는 이렇게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우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네, 5일선 위로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RSI 강도 지수 한번 보시면 거의 탐욕에 왔을 때 과매수권에 들어왔을 때 증시는 이러한 다우는 좀 빠진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다우가 어떤 식으로 무빙을 줄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없고 계속 신고가 랠리 역사적인 순간을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이 추세 상단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좀 너무 오바스럽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좀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우의 공매도 한번 보셔야겠죠. 네,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네, 큰 손들의 매매 한번 보시죠. 네, 반도체 1배수 매도, 3배수 매도. 와, 엔비디아가 10일부터 이번 주 내내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바로 보시죠. 러셀 공매도 48.95호로 네, 10% 가까이 하락을 해주게 됐고요. 다우, 와, 다우 공매도가 20%가 증가했습니다. 네, 75.55로 공매도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해주게 됐는데 다우가 아까 보셨죠?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해주게 되었고 꾸준하게 상승세 있을 것 같지만 RSI가 거의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을 때 최근 들어서 하락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다우 공매도가 75점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QQQ, 오, QQQ 2% 상승해서 50.86. 반도체 1배수 25% 하락을 해서 25.60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공매도를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오늘 상승을 해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공매도 비율을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큰 손들의 매수 보시면 16일엔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공매도는 8% 하락해서 47%로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매매 없고요. 네, 관망세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보유 물량 126만 주. 서학백개미 순매수 결제 1등이 XXL, 2등이 MBDQ, 3등이 XXL 인버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등, 3등이 인버스 물량이 들어오게 됐네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XOXX 반도체 1배수 공매도가 25%고 지금 추세 저항 상단 있죠. 차트 다시 보시면 이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과연 이루어질지 200일선을 터치 두 번 터치하고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려는 이렇게 N자형으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 넥타이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 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 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 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investing.com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investing.com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